안녕하세요. 열정부자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도 고시원 창업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 말씀했다시피 제가 주부였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친구가 해서 고시원을 하게 되었지만 이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오늘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시원 창업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주부이신 분들, 육아며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업 같은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시원 창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실 거예요. 왜냐면 운영하면서 그냥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입실자들에게.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를 다닐 때와는 다른 장점이 보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지인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고시원 1개 하시고 그러다가 2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도 회사를 퇴직하시고 지금 현재는 고시원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고시원이지 지금 그분도 원룸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미니룸도 하시고, 이게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방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입실자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관리를 하는 대신 그게 다 돈이고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룸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 미니룸 개수가 많은 거, 뭐 65개, 뭐 50개 이상 이런 거 운영하시면은 수익이 많이 남으시죠. 그래서 운영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방도 좀 예쁘게 꾸미고 그래야지 입시생들은 이제 잘 찾아. 그리고 광고는 아낌없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다 수익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광고비 아깝다고 방을 늦게 채우시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구바, 루멘스페이스, 그 당시에는 피터팬도 있었어요. 그래서 피터팬으로도 유료 광고를 돌렸었거든요. 광고는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고는 좀 입시생들이 많이 보는 그런 쪽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고시원 같은 경우 오토 시스템이 가능하잖아요. 조금 소액을 들여서라도 도어락으로 다 문도 교체해 놓고 하면은 입시생들이 이제 방을 보러 왔을 때 내가 굳이 상주하지 않아도 입시자분들께 방을 안내할 수가 있어요. 전화로 안내를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픈했을 때 저는 올 리모델링을 했어요. 2번째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방을 채우는 한 달간은 제가 항상 출근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보고 기존 입실자도 그때 객실이 35개였는데 19명 정도가 차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방도 관리하고 저는 제가 직접 청소를 할 거라서 사람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로 해서 항상 나가 있었어요. 나가 있으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항상 방을 보러 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응대하면 확실히 입실자가 금방금방 잘 채워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응대를 해서 방을 채우고 그 뒤에는 전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입실자들을 계속 채우고 유지하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토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많이 하시고 또 제 지인분들도 보면은 동생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해서 올 리모델링을 하고 가족인 누나가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는 뭐 저도 전에는 어디 갔을 때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처에 다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했어요. 직장인들이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꿀이잖아요. 직장에서 돈도 벌고 서브로 고시원 창업도 하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청소 이모님을 월급제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전화 응대 정도는 하고 문의 게시판 같은 거나 뭐 톡톡으로 이렇게 안내 같은 것도 하고요. 만약에 아내분이 있으시면 아내분이 운영을, 고객 응대 정도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요. 오토로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고시원이 큰 돈은 벌 수 없지만 효자 노릇은 하거든요. 왜냐면은 룸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돈은 벌 수 없어요. 뭐 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저 지인은 미니룸 65개인데 청소 이모님 2분 고용하시고 오토로 돌리고 고객 응대는 전화나 이렇게 시간 맞으면 직접 응대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떼고도 1,500을 벌어요. 왜냐면 객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미니룸이에요. 미니룸이 어떤 건지 아시죠?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별도로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또 원룸형 구조를 선호하세요. 근데 원룸이 객실은 작은데 거기에 막 화장실도 있고 뭐 샤워도 하고 이러면 그런 공간이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격 면에서 합리적인 미니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간을 위생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에는 방을 채우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미니룸에도 뭐 대학생들 많이 살고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이 줄이려고들 하더라고요. 요즘 자영업이 힘들잖아요. 그 중에서도 고시원 창업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고시원으로는 시세 차익도 가능합니다. 원래 시설업 자체가 그 권리금을 받기가 다른 업종에서 스터디 카페나 뭐 파티룸이나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투자했던 금액 이상으로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건 고시원에서 가능합니다. 대신 본인이 어떤 매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왜냐면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왜냐면 그런 거는 매물의 컨디션과 수익의 구조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매물을 골라야 되고 관리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만약에 저렴하게 고시원을 인수했다 그러시면 거기에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투자를 좀 하셔서 리모델링도 조금 하시고 이러시면은 시세 차익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만시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 지금 막 매물 나오는 거 저도 가끔 봐요. 왜냐면은 하고 싶어서 다시 도전하고 싶어서 보긴 하지만 경기도 쪽엔 아직도 1억대 할 수 있는 고시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금액 투자하지 않고 오토로 굴릴 수 있는 창업이란 건 없어요. 당연히 투자금이 적으면 벌 수 있는 금액의 구조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내 노동력을 많이 들이거나 해야 되는데 고시원 창업은 초반 세팅에 조금 고생하시면 그 다음에는 문제없이 계속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곳을 운영하면서 시세 차익도 당연히 받고 매도도 다 좋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창업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과 그런 썰을 다음에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고시원 창업에 아직도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고시원 창업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에 만나요.